인베스트 취업 상담 및 진로, 그죠? 진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희망이 없는 미래라는 제목만 잡았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 7년, 7년인지 8년인지 매번 7년 하다 보니까 7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떤 어른들, 한 40살 정도 되신 사람들의 오프라인 상담을 계속했어요. 물론 이제 대가는 안 받고요. 상담을 하면서 대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돈 받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단지 내가 먼저 경험한 거를 그냥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말 좀 해주는 게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근데 좀 만나야 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요. 일 끝나고 가면 저녁에 거의 상담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을 때가 있긴 해요. 때로는 이제 바쁠 때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하고, 희망이 없는 미래라는 이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근데 누가 누구의 얘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 3주 전에 강의하는데 어떤 강의장에서 딴 반에 있던 사람들이 한 분이 와서 옛날에 제가 상담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협에 입사를 했어요. 농협은행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 이후에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사항이 어떻고 이런 내용 다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얼굴을 봤는데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의 얘기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두세 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최고의 성실 하신 분이에요. 물론 결혼도 했고, 이분은 낮에는 직장을 다녀요. 낮에는 똑같이. 근데 그 직장의 급여가 정말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겠죠. 최저임금도 올라갔으니까.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어떤 급여, 그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직장 가서 일을 해요. 저녁에는 3시간, 4시간. 또 그런 일을 찾은 거예요. 일을 하고, 12시간 넘어가면 새벽 3시까지 대리운전을 합니다. 컴퓨터 하는 사람이에요. 대리운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 어디에서 자다가 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또 다른 알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돌려요. 근데 이분이 학교도 이제 안 좋고, 이제는 이제 대학도 안 나왔고, 이제 이제 그런 스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가정 형평상, 뭐냐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쉬지 못하면서 일을 해요. 계속. 그것도 일도 쉬운 게 아니죠. 대리운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 술 취하신 분이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가 할 수도 있고, 직장에 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분이 그럼 내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분이 또 그 짧은 3시간 동안에 기술사 공부를 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몸이 힘이 들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대변이 같이 나와도 몸이 통제가 안 된대요. 제가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딱 2사람 봤거든요. 그 말을. 체력적으로 몸이 힘들면 내 몸 자체가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된대요. 자기는 항상 그런 거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옷을 항상 가지고 다닌대요. 정말 열심히 살죠.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눈물이 글썽글썽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일해도 내년이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한 남자의 인생으로서 보면, 물론 가족도 있고, 가족도 중요하고 하지만, 한 남자의 인생으로서 보면, 30살부터 40살까지라고 해도
1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쉽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게 아까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하겠다라고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게 기술사라는 증을 따서라도 조금의 희망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환경에서 저도 공부 못 합니다. 체력이 돼야지 공부하는 거죠. 모든 게. 시간도 좀 돼야지 공부를 하는 거죠. 하루에 3시간 자는데 그 잘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겠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형편상 수익을 벌일 수는 없어요. 그죠? 솔직히 저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는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겠다. 회사에서 졸면서라도 책을 보겠다. 근데 그거를 참 애매해요. 그걸 거부하기가 좀 뭐해서 정말 애매하긴 한데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요. 작년에 삼성 SDS가 신입사원 20명 뽑았대요. 20명 뽑고 평상시에 2,000명 뽑다가 2,000명 뽑다가 20명 뽑으면 아무리 잘나도 입사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다음번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희망이 없으면 최악이 돼요. 근데 희망이 없는, 걱정만 있고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중에 얘가 이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지금 좋은 대기업에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한 50이 되면 다 잘려서 나가요. 다 나가야 되는 회사. 50에서 55면.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어딘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걱정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만 받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뭘 하냐? 나중에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55세에 나가야 된다라는 기준선, 데드라인은 그 사람이 생각을 하든 말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와 같이 증권회사에 입사했던 저희 동기가 한 10명 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10명 돼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10명 됐는데, 처음에 증권회사 입사할 땐 좋았죠. 돈도 많이 주고, 일도 편하고, 남들이 증권회사 다닌다면 또 좋아도 하고, 당연히 편했죠. 근데 저도 똑같이 데드라인을 걱정을 했어요. 남들과 똑같이. 예. 근데 데드라인을 걱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석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따보고, 이런 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했냐? 걱정만 했어요. 걱정만. 그 중에서 여직원들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냐? 자기 막내보다 진급을 늦게 시키면 다 정리가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 자존심 접고 버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급이 내 밑에보다 더 늦게 되는 순간 사람은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버텨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표현이 여직원들은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진급이 낮아요. 진급 그 속도가. 물론 아닌 여직원도 있어요. 남자 같은 여직원. 그 여직원은 어떤 여직원이냐? 담배도 피고 룸사롱도 가고 진짜 남자라니까. 그냥 남자야 그 사람은. 근데 성격이 안 되는 여자가 그렇게 억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되니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 다 좋아해요. 그런 여직원들은. 솔직히 정말 남자라니까요. 그 사람은. 아무튼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화장품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인력 장사예요. 이렇게 사람 투입해주는. 근데 옛날 회사가 잘 나갔으면 보통 우리 동료들이 그랬으면 이렇게 그쪽 직원의 인력을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케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절망으로 빠진 거죠. 자, 결과적으로 봐보세요. 처음에 신입사원 때 걱정했던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 그 사는 동안은 스트레스는 없고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현실은 언젠가는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내가 가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한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자격증을 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석사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한 가지 변수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이게 자격증? 그래? 안 딸리고 있어? 그러면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나 이거 자격증 응시도 괜찮아? 너무 바가지 아니야? 그래? 그럼 해. 예, 그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의 노력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이게 1년 자기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5년,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직장을 10년 다닌다면 퇴사하는 일보 직전까지 10년 동안 자기 개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쌓인 게 그 사람이 55세가 돼서 정말로 나가게 된다면 그게 엄청난 방망이가 돼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게 X는 Y다라는 건 없습니다. X는 Y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X는 Y다라는 거는 있긴 있는데 간단하죠. 고등학교 의사 공부 잘해서 의사 하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안 한 거잖아. 그죠? 누가 공부 못하게 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변호사가 요즘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서울 법대 가서 변호사 하시지 그랬어요. X는 Y다.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제가 장담을 하는 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는다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당연히 그건 문제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찾을 때 이것만 하면 내일이 뭐가 광영이 있을 거야. 세상에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남이 다 가졌어요, 이미.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 입장에서 꾸준히 5년 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낮을 거야. 그러면 그 낮아지는 건요, 단기간에 오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느껴요.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걸. 근데 나중에 5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낮았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가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재산 수준도 그렇고 버는 것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10년을 딱 살면 확 달라집니다. 거의 그때부터는 차이가 확 벌어져요. 그게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 그냥 조금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5년을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5년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해왔던 딜을 그때 한번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낮아요. 근데 1년, 6개월, 2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렇게 쉬우면. 그래서 요번 강의에서 희망이 없는 미래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의 얘기를 잠깐 해줬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해줬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힘든 상황도 있고, 그죠? 사람마다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조건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근데 꾸준한 5년 이상, 자기 개발은 최소 5년 이상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5년 하면 그때 뒤를 돌아보면 뭔가 바뀌어 있을 거다. 그거는 저의 경험상 확실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거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주제로 제 의견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다 저의 의견인 거고요.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